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국어과나 독서와 관련된 그 평가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어, 그 평가 부분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 또 방향, 뭐 이런 주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어과 평가의 어떤 개념과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그 용어 정도의 인문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인문적인 방향,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어과 평가이긴 하지만은 뭐 독서 평가와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좀 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평가의 기초 용어들,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이 평가를 정의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주요하게 포함됩니다. 반드시 포함되고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적 의사 결정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의사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 의사 결정은 이제 어떤 선발 같은 것들이 사회적 의사결정이죠. 책무성은 뭐 어떤 어떤 교사나 그런 학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책무성과 관련된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고 학생들을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뭐 진단한다라든지 우수하동이라든지 좀 느린 학습자라든지 혹은 그룹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사회적 의사결정과 이 교육적 의사결정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정리하면은 이제 평가라는 것은 정보의 수집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되는 이것을 이제 평가, 영어로 하면 액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겠죠. 크게 보면 다 관찰하는 과정은 다 이 정보의 수집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에서 살펴본다라든지 또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죠. 시험을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질문을 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찰 행위입니다. 이런 관찰 행위의 목적은 그 학생의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관찰의 어떤 방법을 더 세분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검사 개념이 있어요. 검사도 하나의 정보의 수집 과정인데 어떤 그런 어떤 가장 어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 IQ 테스트를 해보는 것, 일단 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좀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살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측정 개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측정이란 말은 좀 그런 수집한 자료를 좀 양화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화. 그래서 측정이란 반드시 어떤 수로 이렇게 치환되어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보다는 좀 측정이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양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측정에 가깝다. 근데 이제 거기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정보의 수집, 정보 수집에 어떤 주력하는 어떤 활동이라면은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우리가 검사해서 뭡니까? 이 학생을 뭐 심화반으로 보내자 혹은 보충반으로 보내자와 같은 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이 학생들을 뭐 이렇게 느린 학습자 혹은 학습 난독증 학생이라고 진단하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판정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평가는 교육적이든 앞에서 설명했지만 교육적 의사결정이든
혹은 사회적 의사결정이든 책무성과 같은 도대체 이 학생이 유급을 했으면 누구의 책임이냐, 담임의 책임이냐, 뭐 부모의 책임이냐, 학생 자신의 책임이냐, 어떤 책무성, 그걸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 의사결정인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이 총평입니다. 총평은 가장 포괄적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총평이란 말은 이제 이 의사결정도 포함되는데 구별해서 쓴다면 이 액세스먼트로 번역되는 평가, 이밸루에이션인데 총평으로 번역되는 것들 차이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평가는 뭡니까? 주로 인적 요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총평한다기보다는 이제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 같은 걸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선택한 제재인 그 교재가 읽을 책이 적합한 책이었는지, 이건 이제 교과서나 교재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 평가, 커리큘럼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학교의 시설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학교 평가 같은 개념인데 그런 것들의 평가란 말은 총평 개념이에요. 이것은 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밖에 시설이나 교재나 커리큘럼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더 포함되는 가장 포괄적인 우리가 그 하나의 이 평가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 개념을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이 평가란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정보 수집과 의사 결정으로 볼 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국한된 의미와 좀 포괄적 포함 관계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정보 수집과 의사 결정이라고 보고 의사 결정이 포함되는 부분이 이제 평가와 총평이고 이걸 또 구분한다면은 이 평가는 좀 교사에 의한 학생 평가라든지 학생 자신에 의한 학생 평가라든지 것처럼 주로 평가 대상이 학습자의 성취도라든지 학습 능력, 태도 이런 어떤 인적 평가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시설, 교재, 교수 학습 모형, 뭐 수업 그 자체 이걸 이제 메타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뭐 이런 것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이밸루에이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평가를 구분할 수 있어요. 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종의 그 앞에서 말한 평가, 액세스먼트로서의 평가 개념입니다. 액세스먼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둘 필요 있죠. 우선 이제 유사한 용어로 준거 참조 혹은 준거 지향 평가 혹은 규준 참조, 규준 지향 평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또 쓰여지고 또 이런 것입니다. 이것에 차이들이 많이 있죠. 차이들이 있는데 이제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평가는 측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개략적으로라도 알아둔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목표 중심의 평가입니다. 어떤 성취 기준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학습 목표를 우리가 2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도달했으면 다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상대평가는 이제 상대적인 서열을 결정하죠. 모두 잘했지만 뭐 10%만 A를 준다든지 또 뭐 한 40, 60%는 뭐 B를 준다든지 한 30%는 C를 준다든지 10%는 또 D를 준다든지 이렇게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평가를 즉 뭡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 규준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규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집단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독서 능력을 평가하면은 이제 어떤 3학년 대상의 모집단이 대한민국 전국의 3학년 학생이냐, 그레이드 3학년 학생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측정하기
검사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표본을 만듭니다. 표본을 만들고 이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대체로 어떤 상대적인 서열, 예를 들어 100분위로 봤을 때 원점수인 예를 들어 철수가 70점을 맞았는데 이 70점이 원점수는 별 의미가 없고 상대적으로 100분위로 하면 몇 퍼센트 해당되나 50분위에 해당되는지 51분위에 해당되는지 이런 100분위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규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이라든지 뭐 어떤 표준 점수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수능 뭐 어떤 표준 점수 같은 개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상대평가는 그 응시자들을 이제 상대적인 서열 모집단에서 유리한 어떤 규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규준에 따른 서열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절대평가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합의한 어떤 목표에 얼마나 잘 도달했는가를 따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로 이, 그 어떤 선발형 검사는 이 상대평가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런 어떤 특징과 어떤 사용 용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좀 평가 전문적인 또 서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들도 교사들이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단, 그 다음에 그 형성, 종합평가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진단평가는 어떤 교사학습이 진행되기 어떤 전에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진단이 들어가고 티칭 앤 러닝 교사학습들이 이제 다이거나이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른 어떤 결과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교사학습 투입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형성은 이제 수업에 진행되는 도중 바로 이제 그 수업 도중에 진행되는 어떤 포머티브한 액세스먼트고 총괄 내지 종합평가는 이제 끝난 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학기 말에 뭐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평가에 가깝죠. 그 다음에 수업 도중에 하는 것은 형성적인 것이고 이건 수업 전에 한다. 이런 개념적 부분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크게 화살표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때 시계열로 진행되는 어떤 것들을 분류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이런 개념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식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멀 액세스먼트라고 하는데 교사학습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진단 검사를 우리가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수업과 분리되었고 표준화되었단 말이 굉장히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비형식적 이걸 인포멀이라고 하는데 수업 도중에 여러 가지 또 혹은 수업 전이라고 하더라도 표준화되지 않고 교사의 임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교사가 관찰한다든지 질문한다든지 또 어떤 학생과 대화를 나눠본다든지 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켜보고 학생을 이제 이해해 본다든지 하는 이런 그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인포멀 액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IQ 테스트 같은 것은 이제 형식 검사죠. 그렇지만 이제 학생과 책을 읽어본다든지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비형식적 평가 이런 구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상호 보완하면서 사용하는 것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 구분 방법으로 이제 결과 중심의 평가냐, 뭐 과정 평가냐, 향상도 평가냐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 P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 평가는 아무래도 그 총합 평가에 가깝고 어떤 학습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우선 이제 과정 평가인데 앞에서 말한 비형식적 평가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수행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향상도는 이제 좀 진보 내지 향상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선다행 평가와 수행 평가 이런 구분도 할 수 있겠죠. 선다행 평가는 이제 선택형이고 사지 내지는 오지 선택형
OX 문제 같은 것도 뭐 일종의 선택형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수행 평가는 이제 그와 달리 좀 질적 평가 중심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뭘 해보게 하고 그 성취나 수행 능력을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국가 평가의 어떤 개념과 방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용되는 평가의 개념들을 조금 잘 정리해 두면은 이후에 국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또 평가 시행 혹은 도구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